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실 때 있죠. 가끔 실행, 그러니까 행동하기가 너무 힘겨울 때가 있죠. 내일부터 살 빼야지 했는데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운동해야지 했는데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했는데 정말 안 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힘겨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찰스 두이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입니다. 습관의 힘. 그리고 최근에 1등의 습관이라는 책을 또 냈죠. 이 사람 뉴욕타임즈의 기자인데, 지금 기자인데 그 퓰리처상부터 해가지고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이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논문 700편 분석하고 300명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쓴 책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등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간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 성향이 있다. 자신감이 더 강해지고 역경도 더 빠른 속도로 이른다. 우리 저기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양치질 하러 가려고 하는데 양치질 해! 그럼 하기 싫죠. 씻으려고 하는데 씻어! 그러면 씻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권을 쥐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그걸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일요일날 막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아내 청소하는 거 좀 도와줘야지.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 안 도와준다고 잔소리 들으면 바로 나가고 싶어지죠. 통제권이 사라지면 뭘 하기가 싫어져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서 하면 그걸 더 열심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이게 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통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조금 먹는데 살이 왜 이렇게 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정말 조금 먹을까요? 여러분 살 찌고 안 찌고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작으면 살 찌고 많으면 살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살찐 사람들이 보면 꼭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전 정말 조금 먹는데요. 아침도 안 먹는데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정말 많이 먹습니다. 사장님 별로 안 드시죠? 근데 살 많이 찌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안 먹는데 인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찰해보면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우리 딘프리 같은 거 해보면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조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먹고 안 먹고는? 나한테 있는데 이게 힘든 거야, 안 먹는 게. 통제권이 있으면 더 재미있고, 그렇지만 내가 살을 빼거나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할 때는 통제권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헬스 클럽에 가서 헬스를 해라. 그러면 좋다고 이제 가죠. 근데 며칠 있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헬스 클럽에 가고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안 난다고. 체육을 하고 하면 도저히 체육할 시간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바쁜 인물들을 보면 운동해요, 안 해요? 규칙적으로. 해요. 책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책도 더 많이 읽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제권 나한테 있음에도 이게 근데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6시에 턱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거 없더라고. 옆에 한 7시쯤 일어날 거 없더라고요. 집사람 얘기였어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되네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들어오길래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 유라동의 유라공원입니다. 금호강 끼고 한 바퀴 돌으면 이제 1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매주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피곤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그것도 새벽 6시에, 아침잠이 많거든요.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오는 거죠. 어떻게 새벽 6시에 운동을 하고 왔어?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람이? 같은 동네 사시는 그 같은 일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누구 쌤이랑 같이 만나서 운동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만나기로, 아침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으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이신 분들 내일부터 어느 헬스장에서
7시에 만나서 운동하고 8시에 헤어집시다. 라고 만약에 약속을 해버리면 그 전날 3시에 자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안 오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죠?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할 때는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시간 없고 조절 안 되더니 누구랑 약속을 해버리는 거 어때요? 그걸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월수금 저녁마다 수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 가면 강사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 있잖아요. 안 가면 어제 왜 안 왔어? 이런 소리 듣죠. 그러니까 열심히 갑니다. 한 주도, 하루도 안 빼놓고 다 갑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실행하기 힘들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실행을 잘할까요? 그러니까 가끔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실행하기가 빨라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폐쇄된 체계 안에서의 강제 선택의 원칙. 이걸 만든 겁니다. 집사람이. 폐쇄된 체계 안에서 강제된 선택의 원칙. 여러분 폐쇄된 체계 안에서의 강제된 선택의 원칙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있죠? 신문 부수가 여러분 이렇게 10년 이상 신문을 보셨을 텐데 신문 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던가요? 그대로던가요? 신문의 그 페이지 수가 거의 그대로죠.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몇 년 전 기준으로 8년 동안 신문 그 페이지 수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그만큼 이 신문의 페이지 수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어때요? 늘 새로운 기사가 쏟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할애된 지문에다가 새로운 기사를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사를 실어놨는데 더 핫한 새로운 기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페이지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이 기사를 빼버려야 되죠. 그래야만 새로운 기사를 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폐쇄된 체계 안에서의 강제 선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한정돼 있고 폐쇄돼 있죠. 한정돼 있는 곳에서 다른 선택을 하려면 강제로 뭔가를 빼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폐쇄된 선택 안에서의 강제 선택의 원칙입니다. 체계 안에서, 선택 안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폐쇄된 체계 안에서의 강제 선택의 원칙, 이거 말이 어렵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행이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내 맘대로 안 될 때, 의지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앞에 강의하신 우리 안병우 선생님이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뭐 오후 5시에 일어나고 뭐 아침 8시에 자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강제로 9시에 출근해라 그랬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부 입장이니까 약속을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없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빼먹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하라고 했더니 일주일 내내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거든요. 책임감이 강해서. 일주일 내내 9시에 여기 오더라고. 일주일 내내 9시 출근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3시에 잤어요. 그래도 약속 치러 와야 되죠. 4시에 자도 와야 되죠. 그러면 자고 있으면 잘 수 없죠. 그럼 집에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일찍 자기 싫어도 일찍 자게 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불면증이라는 거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면증 해결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일 동안 안 자는 걸 목표로 하면 금방 잠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불면증이라는 게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불면증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불면증 있는 사람은 안 자려고 해버리는 순간 불면증이 사라지죠. 땡큐. 책 읽을 시간 많네? 하고 책 읽는 거예요. 그냥 안 자고 밤새도록.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잠을 안 자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어요? 걔는 밤새도록 도서관에 있더만.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걔는 몇 년 동안 계속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으니까 밤에. 그리고 걔 전교 1등 하대. 왜? 공부만 하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건강 진단을 해보니까 건강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 건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걸 일부러 자려고 할 필요가 없죠. 목표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폐쇄된 체계 안에서 강제된 선택인 거예요. 9시까지 출근해버리면 시간이 폐쇄되죠.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면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버린 거죠, 일부러. 요즘엔 9시에 일어나죠. 그 전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석 달 동안 문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침 8시. 카톡이 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왜? 저한테 카톡 보내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을 1시간 읽고 책 다 읽은 시간에 카톡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겠지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자 약속했어요. 맞죠? 예.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지킬 거예요. 그 아침마다 이제 카톡 올 거예요. 그 책도 1시간씩 읽을 거고. 그 3개월 뒤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변화하는 건 사실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남이 보면 금방 느끼지만. 애 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보면 벌써 이만이 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보면 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크는 것 같아요. 한 3일 안 보다 이래 보면 큰 것 같아요. 빨리 일찍 매일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니 집에 들어가는데 얼굴을 못 본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매주 순서대로 지지텔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 놓으셨잖아요. 내 차례 되면 지지텔링 무조건 하셔야 되죠. 왜 이거는 청중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순번을 안 정해 놓으면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매달 한 번씩 지지텔링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매달 한 번씩 하면 여러분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순번을 정해 놓으나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나 늘 준비하는 시간은 하루 전 나날이면 당일치기. 맞지요? 오늘 발표하신 분도 오늘 아침에 당일치기. 그렇지만 뭐예요? 강제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빨리 늘고 싶으면 강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되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가게 만들면 돼요. 기타를 빨리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타 치는 사람들 모임에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요. 그럼 거기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타 치는 데 가서 노래 부르고 하지 그 책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지휘텔레페라고 구글 이미지 검색에 찾아봤더니 이 사진이 메인에 나오대요. 이 사진이 누구예요? 맞아요. 여기 계신 전사연 쌤이에요. 이게 생애 첫 강의죠. 생애 첫 외부 특강. 이것도 제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 하시라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50분 하시기로 해놓고 20분 해버리고 제가 30분 땜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사실 제일 먼저 나오대요. 이때 전상현 선생님이 이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올해 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매주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전 한 2, 3년은 늘 나온다 해놓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뭐 이러신 적도 몇 년 있어요. 이거 연수에서 빼야 돼, 사실은. 1년에 2번 나와놓고 몇 년 전부터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합해가지고 하여튼 4, 5년 나오셨는데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선생님, 강제로 좀 시켜주세요. 저 강제로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늘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하시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강제로 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하시잖아요. 그죠? 마스터 되시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실행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데 정말 실행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행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향기나는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